저 예전에는 뭐 시장에서 뭐 이렇게 스케줄 잡혀 있거나 그러면은 여기는 돌파할 것 같은데 지금 눌리는 구간이야 라고 해서 그 눌리는 구간에서 뭐 매집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선취매라고 하나요? 그쵸 뭐.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금씩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은 정말 모르겠어요, 시장은. 맞아요. 이렇게 오늘 퇴근하기 전에는 마이너스였는데 퇴근하고 나면 내일 아침에 되면 또 플러스가 되고 그리고 시장의 뭐 재료도 계속해서 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뜬금없이 나오거나 아니면 안 좋은 이슈, 좋은 이슈 막 번갈아 나오기 때문에 지난주만 보더라도 양봉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하루는 천국이고 하루는 지옥. 이러다 보니까 갈피를 못 잡아서 요즘은 일단은 예상을 하고 들어가기보다는 나와 있는 현상에 조금 집중해서 대응을 좀 우선하자.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좋은 말씀인 게 뭐냐면은 사실 저는 약간 좀 스케줄에 예민하게 보거든요, 시장 자체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주 수요일 날 북한이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은 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움직일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산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방산주를 사놓으면 그때 안 움직이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뭐 금요일 날 뭐 바이오 학회가 있어. 그래서 미리 사두면 금요일 날 안 움직여. 맞아요. 근데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런 거 예측보다는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이 말을 해줄 때 움직이는 게 낫다. 오늘은 좀 이제 자리가 바뀌었죠. 저희 또 이사님의 자리에서 같이 이제 할 건데 오늘의 주제를 또 저희가 이제 뭐 좀 추상적인 좀 이제 큰 틀의 주제들을 많이 또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기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장 또 어디까지 빠질까, 뭐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주제를 갖고 왔는데 사실 오늘은 조금 더 재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밌어 할 법한 이제 단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거의 뭐 물오른 뭐 신들린 단타라는 또 회사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우리 또 이사님이 보시는 시장의 뷰 그리고 또 단타를 볼 때 어떤 종목을 선별을 하시고 어디에 좀 중점을 두시면서 종목들을 또 고르시는지에 좀 포커스를 맞춰볼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단타를 하실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비법이라고는 좀 거창하지만 좀 관심 있게 보는,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한번 좀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단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좀 길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치고 빠지는 개념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시장에서 좀 관심이 되고 있는 거 아니면 시장에서 조금 중심이 되는 종목을 좀 보는 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좀 집중하는 게 맞고 제가 지난주 한 2주 정도 됐죠? 네네. 2주 동안에 좀 많이 매매했던 것들을 보면은 거의 똑같은 종목들을 반복적으로 매매를 했었습니다. 사골. 그렇죠. 그래서 사고 팔고를 좀 기계적으로 계속해서 좀 같은 종목에서 여러 번 매매를 하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 중심이 되어 있고 거기서 또 그 종목만 또 집중하다 보니까 딴 데 뭐 한눈 안 팔고. 그렇죠. 한눈 안 팔고 거기만 집중하다 보면 또 수익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결혼이랑 똑같네요. 그렇죠. 한눈 안 팔고 오롯이 내 옆에 있는 내가 관심 갖는 곳에서만 잘하자. 맞아요. 말씀하신 시장의 중심, 뭔가 이렇게 시장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게 되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뭐 시장을 계속 보시는 분들이야. 요즘에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난리야. 그러니까 거기서 놀아야 돼 라는 거를 좀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요걸 좀 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직장인 분들이 시장의 중심은 어딜까?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일단 시장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차트에 나올 수밖에 없죠. 거래대금이 많이 터져줘야 돼요. 첫 번째 거래량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종목.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사고 팔고를 많이 해야지 시장에서 누구나가 다 보고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뭐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양봉의 길이가 또 커지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 양봉의 길이가 커졌을 때 나오는 재료라든지 이슈, 뭐 흔히 뭐 네이버에서 이거 왜 올라갔지 했으면 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재료들. 요런 정도만 일단은 뭐 선택을 해도 오늘은 시장에서 이게 조금 강했던 종목이구나. 그리고 캐치할 뭐 수가 있습니다. 강했고 뭐 내일도 강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이제 꾸준히 좀 시장의 관심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그럼 요즘에 사실 뉴스만 틀어도 나오는 게 이제 뭐 뉴스가. 전쟁이다 보니까 또 주식시장이 또 사회의 전반적인 것들을 좀 굉장히 예민하게 또 이렇게 받아주고 평가를 해주는 곳이 시장이다 보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어쨌든 1, 2주 최근에는 거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주들로만 이제 매매가 그렇죠. 진행이 된 거네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금리 관련된 거. 딱 요 두 가지 섹터만 거의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는 역시 뭔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렇죠. 미국이나 우리나라 다 금리를 올려야 된다,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있으니
시장에서도 금리 관련주들이 반응을 한 것이고, 그리고 또 사회 정치 쪽에서는 전쟁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으니 또 시장에서 전쟁 관련한 얘기를 또 재료화해가지고 움직임을 갖고 가는 종목들에 집중하셨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 포인트는 사회, 뭐 정치, 경제, 뭔가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고 하는 것들이 시장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으니 거기에 집중을 하자.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또 첨언해 주신 게 거래도 많이 터지고, 그리고 뭐 양봉이든 음봉이든 길이 자체가 이제 커야죠. 변동성이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좀 조용한 것들은 그냥 계속 그냥 조용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5%짜리 양봉 나와봤자 그 안에서 놀아봤자 뭐 얼마나 그쵸. 수익이 나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커다랗게 좀 변동성이 있는 것들 좀 과감하게 용기 있게 하면은 충분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종목들을 이제 뽑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사회, 정치, 뭐 경제 전반에서 이제 어떤 걸 이제 알았어. 뭔가 요게 좀 이슈구나 라고 할 때 그 안에서 관련주들이 또 많잖아요. 네, 네. 뭐 5개, 뭐 6개, 뭐 많게 10개까지도 나오는데, 그 안에서 내가 특별히 얘들을 반복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또 기준이라든지, 혹은 얘네 그 안에서 종목을 뽑을 때의 팁, 이런 거 한번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좀 뭐가 움직인다 그러면 많은 그룹들이 움직이죠.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잖아요. 우리 그거를 이제 그룹화되어 있다라고 그쵸. 하잖아요. 흔히 네. 말해서 뭐 섹터라든지 테마라든지.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내가 대장이야라고 하는 것들, 뭐 거래량이 많이 터지거나 제일 많이? 네, 제일 많이 터지거나 아니면 제일 많이 올라갔던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하는 부분인데, 또 기본적으로 위에 뭐 악성 매물들이 없어야지 좋잖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 있던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놓고 보되, 초반에 이제 강력한 테마가 형성이 됐을 때 그룹들이 몇 개 안 생깁니다. 네, 처음에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뭐 2등 그룹들, 막 3등 그룹주들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때는 이제 1등과 2등 정도만 그거만 이제 딱 한다. 그리고 3등, 그 다음에 뭐 4등, 5등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보죠. 근데 정리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재건이라고 해보죠. 이제 우크라이나를 다시 건물도 세우고 뭐 도로도 깔고 했을 때 재건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이제 한번 올라올 때, 뭐 A라는 종목도 있고 B라는 종목도 있고 C, D, E, 뭐 F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서 가장 많이 올라가고, 그렇죠. 거래 대금 거래량도 제일 많이 터지고, 그렇죠. 뭐 요런 친구들을 위주로 1, 2등을 이제 나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가 뭐 20% 올라가고 B가 15% 올라가고 C가 10% 올라갔을 때 공략하시는 거는 20% 올라간 20% 올라간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걔가 이제 대장 역할을 하는 거죠. 얘가 올라가면 나머지들도 올라가고, 얘가 떨어지면 나머지들도 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얘가 올라가야 되면 얘를 공략을 하자. 맞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우리가 대장주다라고 맞아요.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대장주들을 위주로 공략을 하고, 후발주자들은 웬만해서는 잘 안 건드리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 나중에 그것들이 이제 막 2등주가 갑자기 대장으로 그쵸. 네.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뭐 1, 2, 3등 정도는 관심을 갖고 놓고 매매는 1등주만 하다가 혹시 이게 또 이렇게 체인지가 되면 또 그 대장을 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는 약간의 이제 좀 테크니컬한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테크니컬한 것도 있고 경험도 좀 필요할 그렇죠. 거고. 네. 경험을 무시 못하죠, 사실. 그렇죠. 경험이 선생이라고. 일단 그럼 내가 핵 관련주, 재건 관련주가 뭔지를 정리를 해놔야겠네요. 그렇죠. 정리를 해두고 그 안에서 고르는. 주식은 가장 기본이 정리 정돈이겠죠. 뭔가 이렇게 찔리네요. 정리를 제일 안 하는 느낌이 제일 강해가지고. 이제 한창 산업이 사실 시장에서 지금 핵 관련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계속 말했던 1등주,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뭔가 그 강한 뭔가 저항을 뭐 돌파를 했다. 뭐 요런 구간들을 돌파를 해서 계속 요런 데서 뭐 밀려주고 하다가 이제 딱 돌파를 한 거죠. 매물을 뚫었을 때 이제 관심을 가지신다. 그렇죠. 이렇게 또 봐주시면, 일봉상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핵 관련주, 재건 관련 너무 많이 또 얘기를 또 드렸고, 근데 사실 지금 움직이는 게 또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했는데, 이제 돌아오는 주, 이번 주에서는 내가 어디서 또 신명나게 놀아보겠다 하시는 것들이 있으시면은 살짝 또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관련된 이슈는 빼놓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뭐 휴전이라든지 종전을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뭐 이 핵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좀 보는 게 맞고,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수요일날 목요일날, 그러니까 수요일날 우리나라 그 금통위가 있죠. 네네네, 맞아요. 목요일날 그 CPI 발표가 있죠. 네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초에 CPI 그 FOMC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일단 한 차례 정도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고점 찍고 좀 차익 매물 나오고 우리나라 금통이 발표가 되고 이제 11월 달에 나올 수 있는 FOMC를 기준으로 해서 조정받다 다시 한번 그때쯤에 움직이지 않을까. 금리는 좀 한 타임 쉴 수 있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핵은 계속해서 움직일 것 같고 핵 이슈가 나올 때마다 재건이 부각이 되기 시작하지 않을까. 아, 그래서 되려? 그렇죠. 아, 그래서 오늘도 아까 뭐 뉴스를 봤을 때 뭐 천조 얘기가 나오면서 그 스케줄이 다다음 주에 잡혀 있잖아요. 그쵸. 마셜 플랜 네. 해가지고 재건 일정이 있죠. 네, 그래서 재건 관련된 이슈들 움직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재건이랑 뭐 네옴시티랑 살짝 연관이 아, 맞아요.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옴시티를 또 빼놓을 수가 없긴 하죠. 그래서 네옴시티 그쪽도 같이 좀 볼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지수가 반등 나왔을 때 꼭 반등 뭐 다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로봇이라든지 그 폐배터리 아니면 2차 전지 이것들이 꼭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사이즈가 큰 친구들. 맞아요. 네. 뭐 지수가 무너질 때 차트가 무너지진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버티고 있다. 네, 그런 것들도 양봉이 나오면은 한번 따라 붙던지 아니면 의미 있는 자리를 돌파하고 눌리는 구간을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던지 좀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번 주도 좀 준비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1, 2주 전부터 계속 좀 유지가 됐던 테마들을 보되 이제 금리 관련주는 일정이 있다 보니까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예상이 되니 네. 좀 지켜보고 그리고 시장이 떨어질 때는 핵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뭐 로봇이나 2차 전지 이쪽을 좀 중심으로 보신다라는 말씀 저도 참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지수가 하락을 했을 때 얘들은 뭐 해지 종목이라고 해요. 그쵸, 그때 뭐 식량이 움직였고 아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품절주가 움직였고 그 다음에 금리라고 해서 뭐 저축은행이라 뭐 푸른 저축은행 뭐 제주은행이 움직였고 그 다음 섹터가 그거였거든요. 개인신용 SCI라든지 뭐 고려신용정보 이런 친구들. 네, 그러면서 그런 것들도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클만 잘 타면 엇박을 타면 진짜 피곤하겠네요. 피곤하죠. 네. 올라간다 싶을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뭔가 이제 좀 얘네들이 뭔가 좀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당일 좀 비리비리하다. 그러면 또 이제 다시 한번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애들을 미리 사두는 전략. 그렇죠. 그래서 대장주 얘기가 나와서 또 네옴시티를 제가 까먹고 있었는데 네옴시티 관련주가 두 개가 지금 시장에서 잘 움직이고 있잖아요. 한미글로벌을 잊을 수 없죠. 근데 이제 이 친구랑 한 종목이 유신. 근데 이 종목들이 대장주와 현재 이등주를 너무 좀 잘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거 한 번만 딱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미글로벌이 네옴시티 관련주로 엄청나게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23%까지 갔다가 뭐 19%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사님께서 중요하다 말씀해주신 어떠한 이제 뭔가 고점 매물대들을 뚫으면서 움직였단 말이죠. 그럼 유신도 어쨌든 간에 네옴시티 관련주인데 이 친구는 돌파를 못했죠. 13%까지 올라가고 뭔가 이제 고점이다라고 하는 구간을 넘지를 못했어요. 네. 그럼 일단은 우리가 판단을 하기에 네옴시티 대장은 한미글로벌, 그리고 이등주는 유신. 이렇게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볼 수 있는데 또 모르죠. 또 한미글로벌이 잠깐 그렇죠. 주춤할 때 유신이 치고 간다라고 하면은 말씀해주신 뭔가 대장이 좀 바뀔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좀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영상을 통해서 다음 주에 또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면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살짝 마무리를 하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